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실관을 통해 사주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부러운 사주인데요. 공부를 많이 안 할수록 재물이 높은 명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해 보실 명조는요. 공부를 많이 안 할수록 재물이 많이 쌓이는 명조.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쉽고 간결하고 재미있게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조를 보시면은요. 신미, 무술, 계유, 신유 그래 가지고 이제 오행을 한번 달아볼까요? 오행을 달아보니까 목화, 토, 금수 중에서 목이 없고 화가 없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화는 본인한테 재물이니까 무죄사주예요. 그렇죠, 함 선생님? 예. 네, 이게 무죄사주예요. 자, 계수니까 본인은 샘물과 같다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하고요. 자, 샘물은 식수원이 되고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샘물은 테두리가 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맑음을 유지하지만 흙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탁수가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 금생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금으로 생을 하고 있으면 맑은 물이 난다 그 얘기예요. 예. 만약에 금이 없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탁수가 되어버려. 흙에 의해서 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샘물의 주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고 그렇죠? 너무 습하면 안 되면 햇빛이 이제 습하면 안 되므로 햇빛 또한 필요하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나무도 없고 햇빛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이 샘솟는 근원지는 확실하죠. 예. 있을 경우에 이제 샘물로서 효용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명조를 보시면 제 설명이 이제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자, 보통 이 사주가 지금 무죄 사주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이 제목이 공부를 많이 안 할수록 재물이 높은 명조 이랬지 않습니까? 이 무죄사주 특징이 있어요. 무죄사주 특징이 무슨 말이냐면 무죄사주라는 것은 재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재물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이 자기가 타고난 명조에 재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결실을 공부로서 이제 본인이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돈이 잘 안 와요. 이것이 무죄사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결실을 공부로 취한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한 선생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무죄사주가 재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재물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결실로 돈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 결실을 공부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죄사주들이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모든 무죄사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죄사주가 다 공부를 안 할수록 재물이 온다는 뜻이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성향이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수는 잘 보시면 지금 이 신금에서 예. 이 신금에서 병화라는 것이 딸려와요. 예. 이 신금에도 병화가 딸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원래 계수는 임수보다 약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라는 큰 재물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병화가 병신합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수가 취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금 어렵지만 이 병화를 계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괴화가 되면 또 취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수는 병화라는 재물을 취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자, 원국을 볼게요. 이 사람을 보면 국가 자리가 신금이죠. 예. 신금이 몇 개예요? 여기 끝에도 있죠? 그 두 개죠, 신금이. 예. 그런데 이 신금은 금생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인성이에요, 인성. 그렇죠? 인성이라는 것은 공부도 되고 부모도 되고 더 크게 보면 내 조국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요 신금의 뿌리가 유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외국하고 해외하고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두 개예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외국하고 인연이 깊은 사주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 공부는 간목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항상.
갑목이 뿌리를 내려면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갈을 만들 수 있는 유금이 몇 개예요? 2개죠. 예. 그러니까 사유축을 2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예. 대학이 2번. 예. 그다음에 전공도 2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예.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해외와 관련이 깊고 대학을 간다 그래도 대학도 2번, 그다음에 전공도 2개. 그런 사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해도 보면은 막연히 그냥 해가 아니고 특히 이런 사주는 요 신금에서 없는 뭐를 끌어온다고 제가 설명했죠? 병화를 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무게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러면 이 병화나 무게화나 본인한테 없는 화죠.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해라 하더라도 예. 일본 또는 중국이 예. 인연이 깊은 사주예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자, 오늘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국하고 관련이 깊은데 그 중에서도 일본하고 중국이 잘 맞는다. 뭐하고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 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의학 있잖아요. 이 신금이 지금 여기 신금 있지 않습니까?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신금이니까 이게 메스란 말이에요. 메스. 그렇죠? 예. 메스에서 병화를 끌어갖고 오면 재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요 병신 합하면 뭐가 생겨? 수가 생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본인 수가 약하잖아요. 이런 사주는 의학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예. 자, 그런데 26세까지는 보통 병신대운이죠. 예. 이 병신대운이 우리가 대학 가고 또 대학 입학하고 대학 가서 공부할 때잖아요. 예. 이럴 때는 학업성취도가 낮아요. 음. 그러니까 학업성취가 낮다는 얘기를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의학하고 인연 맺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기에 보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해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는 인목이 잘 오고 여기에는 사화가 잘 와요. 예.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인신사회를 움직이는 사주인데 예. 병신대운에 신금이 왔지 않습니까? 예. 인사회로 안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업성취가 낮을 때예요. 이때 예.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얘기는 본인이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재수나 삼수 한다 하더라도 이 대운 안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재수나 삼수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음. 다만 만약에 해를 가잖아요.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해외와 인연이 깊은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해를 가면 여기서 안정이 돼요. 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갈 수만 있으면.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을미대운을 볼까요? 지금 이제 을미대운을 보면 제가 지금 병신대운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고 그랬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고 재수나 삼수에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니까 해외랑 인연 맺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 자, 그럼 을미대운을 볼 것 같으면 을미대운에는 을미가 왔죠. 국가 자리가 몇 개가 됐어요. 미토가 2개가 됐죠. 예. 미미. 그렇죠. 그러면서 미미가 되면 해수가 잘 따라와요. 더 예. 해수가. 그래서 인사이가 더 잘 돼요. 이럴 때는 해를 넘나들면서 사는 시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갑오대운을 볼까요? 갑오대운을 보시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아까 설명드릴 때 갑오대운에 인호수를 하잖아요. 요 오화가 왔죠. 인호수를 하잖아요. 인호수로 와가지고 인호수로 하면 천간이로 병화가 잘 와요. 예. 병화가 잘 오면 이거를 갖다가 개수가 병화라 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병화를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이 무기합을 하고 있으면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예. 그러면 본인이 개수 입장에서 무토랑 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뭐예요? 관이죠. 예. 관이란 말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조직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조직 생활을 하고 있어야 재물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예. 본인 사업에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조직 생활을 하면 본인한테 편해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인호술 해가지고 병화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왔는데 그럼 만약에 조직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함 선생님 속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수가 지금 물이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예. 그러면 갑오대운에 갑목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수생목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냥. 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안 빨려 들어가 본인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이게 무기화예요. 음. 무기합을 하고 있으면 안 빨려 들어가요. 음. 그러면 이 병화라는 인호술에서 병화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토가 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직 생활하고 있으면 편안하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금생수를 네. 계속 하고 있는데도 네네. 저렇게 간목이 쉽게 빨려 네네. 들어가나요? 금생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임수예요, 개수예요? 개수죠. 개수는 개수예요. 어. 개수는 금생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근데 간목은 큰 나무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요. 또 더구나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인호술을 하잖아요. 예. 인호술은 화가 강해졌잖아요. 예, 그럼 예. 무릎 또 마르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럴 땐 조직 생활 하고 있어서 예. 합을 하고 있으면 내가 보존이 된다, 개수가. 예. 자, 이게 좀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예. 자, 계사대운에는 자, 계사대운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비견이 왔어요. 예. 비견이 왔고 원래 본인이 무기합을 하고 있어야 좋은데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비견을 피해 가야 돼요. 음. 이럴 때는 중국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무게화 때문에 중국하고 인연이 깊다고 그랬죠. 중국하고 예. 예. 병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일본하고 인연이 깊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 이럴 때는 중국을 논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시기다. 그래야 편하다 그 얘기예요. 네. 자, 임진대운을 볼까요? 자, 임진대운에는 이 임진대운에 진인이 왔어요. 예. 그렇죠? 이 진이 왔다는 얘기가 잘못하면 뭐가 돼요? 진술충. 진수충미가 되는 예. 거죠. 진수충미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걸 잘못하면 개수가 뭐가 된다? 탁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자, 음식에 관계되는 사업만 하지 않으면 편안하고요. 예. 왜냐하면 진은 유하고 합을 하는 자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하고 관계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진유합을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면 진수충미를 해요? 진충미를 하죠? 예. 예. 그다음에 임수는 비견이에요, 비견이 아니에요? 비견이 비견이죠. 떴죠. 예. 비견하고 이게 남자잖아요, 같은 남자. 예. 같은 남자하고 동업만 하지 않으면 편안하다. 만약에 동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충미가 돼가지고 법적인 문제 걸려요 이제. 그래서 이럴 때는 음식에 관계된 사업이나 또는 같은 남자하고 동업 공동 투자만 하지 않으면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네. 그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가 진충미가 돼갖고 임수라는 비견하고 예.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예. 자, 신묘제 대우는 이 신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 나이가 몇 세예요? 67세 왔죠. 예. 그러면 여기 연애에 있는 신이 되살아나요. 순간적으로 강하게 예. 강하게 되살아나요. 근데 이때는 그러면 만약에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온다 그러면 잘못하면 두 개를 끌어갖고 와요. 그래서 이 쌍병이 되잖아요. 그걸 가리고 싶어요. 가릴 때 간목으로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건물만 신축하지 않으면 돼요.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예. 자, 그러면 간목으로 가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생님 목이 없잖아요. 우리가 건물은 신축하는 건 간목이 행위예요. 그럼 간목이 뿌리 인목이 내려와요. 간목이 뿌리 인목이. 예. 그러면 원국에서 아까 제가 해수가 온다고 그랬죠. 예. 사화가 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뭐가 된다? 인신사회가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요 인목 때문에 예. 인신사회가 일어났죠. 인목은 왜 온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다가. 그렇죠? 예. 그럼 건물을 신축하다가 잘못하면 목, 사람, 인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건물만 신축하지 않으면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네. 자, 이걸 한번 제가 총평을 한번 내리면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요 총평을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은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샘 솟는 근원지가 인성이죠. 금이 두 개예요. 유유신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적이 두 개일 수 있고, 저 해외와 관련이 깊고, 예. 그 다음에 전공이 둘이고, 예. 대학도 두 번 다닐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해외에서 외국에서 살아갈 경우에 편안하다 그랬어요. 예. 그럼 만약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100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나타나는 결실은 80밖에 되지 않는다. 음. 특히 국내에 있으면은 요 목이죠. 예. 교육, 건축, 사람 상대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잖아요. 예. 방송, 전자전기, 컴퓨터 이런 거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본인이 없죠. 예. 없으면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없으면 갖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없다는 얘기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과 교육, 건축, 사람 상대, 예. 방송, 전자전기, 컴퓨터 이런 거가 인연을 맺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실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 해외하고 관련을 맺으면 잘할 수 있어요. 예. 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이제 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상은 인연이 아니에요. 예. 연상과 인연을 맺잖아요. 그러면 요 47세 계사대운에 이때 멀어져요. 자, 제가 설명을 잘 드리면 원래 나한테는 뭐가 없다, 재가 없다, 그렇죠? 예. 남자한테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다, 또 여자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한테 여자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없다는 얘기는 인연 맺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 무죄사주들은 인연을 맺을 때 서로 궁합도 잘 맞춰봐야 되지만 서로 뭐라고 그럴까, 잘 서로 자기한테 잘 맞는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원래 없는 거니까. 예. 원래 없으니까 가지려고 그러면 힘이 들겠죠. 예. 네. 자, 만약에 이 연상은 여기를 말하는데 무게 화로 오는 화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신금에서 오는 병화가 있어요. 예. 자, 그럼 연상과 인연 맺었다는 얘기는 1번 무교하러 오는 사람 아니면 연에서 끌어오는 병화 2번하고 인연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계사대운 되면 멀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예. 계사대운에 이 계수 비견이 왔어요. 비견이 와가지고 요거를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풀었죠. 예. 무교화를 풀었어요. 예. 그다음에 비견이 끌고 온 사화가 예. 사유축으로 배우자궁이 변화를 줬죠. 예. 이럴 때 반드시 멀어져요. 음. 그다음에 요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병화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요때 이제 원래는 이게 배우자궁이 사유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런데 요 신에서 끌어온 병화는 미예요, 미. 예. 미가 사유축을 충미충을 해버려요, 이렇게. 예. 그러면 또 깨졌죠. 예. 그래서 연상과 인연을 맺으면 47세 계사대운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하랑 맺으면 돼요. 연하랑.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인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예. 32세 이민년에 인연이 나타나면 33세 계묘년에 맺는 게 좋다. 이민년에 예. 인연이 나타나면 예. 계묘년에 맺어라. 자, 이민년에 요 인목이 인호수를 해요. 그렇죠? 인호수를 하면 신금에서 뭐가 따라온다? 병화가 따라온다. 그렇죠? 신금에서 병화가 따라와요. 예. 인호수를 하면. 자, 그러면 요때 만나서 계묘년이 되면 예. 해묘미를 하죠. 예. 여기 와서 해묘미를 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미토는 사유축을 할 때 축미축으로 방해하는 미토예요. 그럼 해묘미를 하면 요 방해가 사라져요. 예. 그래서 이민년에 만나서 계묘년에 결혼해라. 이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이때 못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죠. 예. 46세 병진년에 맺게 돼요. 병진년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신금에서 끌어오는 병화가 직접 왔죠. 예. 그럼 이 진토는 배우자궁하고 진유합을 해요. 예.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인연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3살에 인연을 못 맺잖아요. 예. 그러면 46살에 맺게 된다는 얘기 벌써 13년이 흘렀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3살에 꼭 이게 32살에 인연이 나타나면 33살에 인연을 맺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민년에 인연이 나타나면 계묘년에 인연을 맺어라. 이때 만약 인연을 못 맺으면 46살 병진년에 맺게 된다. 좀 어려워졌죠. 예. 자, 이 사람은 이제 운이 이제 대운에 따라서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는데 예. 갑오대운에 37세 갑오대운에는 예. 말 그대로 인호수를 하죠. 예. 인호수를 하는 오화가 왔죠. 예. 그러면 갑목이 있으니까 예. 갑오대운에 갑목이 있으면 인목이 내려와요. 예. 인목이 내려와 가지고 인호수를 해요. 그러면 화가 생기죠. 그럼 천간에 병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목은 건축물이고 술토는 땅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다?
부동산과 인연 맺어 재물을 모은다. 그 언제다? 갑오대운이다. 갑오대운에는 부동산과 인연 맺어 재물을 모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사대운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사잖아요. 계사. 계사에다가 무토를 갖다 붙여 보세요. 땅을. 무토를. 무토. 그러면 무기화가 되죠. 예. 또 땅과 인연 맺어 돈이 재물이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계사대운까지 갑오 계사대운까지 예. 땅으로 인해서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또는 이 계사대운에 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사유축을 할 수 있어요. 사화가 왔죠? 예. 사유축을 하면 뭐가 샘솟는다? 계수가 샘솟는다. 그렇죠? 예. 계수는 뭐랑 합을 한다? 무토랑 합을 해서 재물이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렵고요. 예. 네.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갑오 계사대운에 재물을 모으는데 부동산을 통하여 재물을 모으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또 요 사주가요.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을 통해서도 재산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갑오대운에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갑오대운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호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호수를. 그러면 인호수를 하면 이 신금에서 병화가 와요. 이렇게. 예. 근데 신금은 부모 자리죠. 또 예. 인성이죠. 예. 이때 부모가 물려준 재물이 이때 돈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예. 부모님한테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물려받을 때가 돼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전에 움직이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자 본인이 돈이 되려면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는요 주식과 인연 맺을 경우에도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주식과 예. 주식과 인연 맺으면 요 원국에서 예. 보통 주식은 제가 좀 어렵다고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예. 이 사주는 주식과 인연 맺으면 사유축이 잘 돼요. 이 사주는 예. 사유축이 잘 돼가지고 그 사유축의 천간이 신금이죠. 예. 신금이 뭐를 끌어온다? 병화를 잘 끌어 재물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주식과 인연이 깊어요. 주식과 인연 맺어도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예.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40세 이후에 제가 아까 이 계사대운에 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계사대운에 가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예. 47세 이후에 그럼 임진대운에 집두절도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계사대운에 가정을 잘 못 지키면 임진대운에 집두절도 없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사대운에 계수 비견이 와가지고 예. 내가 합을 하고 있는 무기합을 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무기합을 풀고 그 다음에 사화가 와가지고 지지로 사유축 배우자궁이 변화를 줬다고 그랬죠. 예. 예. 근데 요 사화는 본인한테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죠. 재물이죠. 여자의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죠. 예. 이때 만약에 부인의 다른 여자 인연을 맺고 가정을 못 지키면 예. 이 배우자궁이 흔들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임진대운에 원래 얘가 배우자궁이 보세요. 유가 사유축 하고 딱 지키고 있으면 사유축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부인의 다른 여자 인연을 맺거나 가정을 제대로 못 지켰다면 사유축이 어떻게 됐다? 풀렸다. 예.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축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임진대운에 진토가 왔죠. 예. 더구나 비견이 왔죠. 임수. 그러면 와가지고 이 진토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유합으로 해가지고 배우자와 관계가 있는 진토라고 그랬죠. 예. 그럼 지지가 진수충미가 된 거예요. 이때는 예. 진수충미가 됐다는 얘기는 다 흔들렸죠. 예. 그럼 재물도 안 될 뿐더러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도까지 다 흔들려요. 예. 이럴 땐 집두절도 없다. 그래서 계사대운에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임진대운에 집두절도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목화가 약하죠. 그래서 간하고 심장계통 질환에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고요. 예. 독한 약이나 보약 같은 거 함부로 좋다고 드시면 안 돼요. 예. 자, 술은 마셔도 돼요. 술은 적당히 마셔도 되지만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사의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담배는 피우시면 안 되고요. 예. 고기는 소고기가 좋아요. 예. 그다음에 화기운이 약하죠. 없죠. 예. 없다는 얘기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있어요. 사실 오행이 약한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음식을 나름식은 별로예요. 음식을 반드시 익혀 먹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바다 음식물이 좋고요. 예. 닭고기는 멀리하는 게 좋아요.
닭고기를 먹으면 제가 아까 소고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괜찮아요. 예. 돼지고기도 괜찮은데 닭고기를 먹으면은 건강도 별로고 예. 몸에서 잘 안 받고 예. 그다음에 재물 모으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닭고기는 멀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키가 큰 채소나 예. 키가 큰 채소가 좋고요. 예. 그래서 수면 시에 머리는 남쪽, 예. 책상은 북쪽으로 향하는 게 좋고요. 예. 운동은 수영 또는 명상, 요가 예. 이런 게 좋아요. 예. 그다음에 67세에 보면 정축년인데 67세 예. 정축년인데 그러면은 신묘대운에 예. 신묘대운의 정축년인데 예. 자 신묘대운이 되면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연에 있는 신금은 나이가 먹어서 예. 작용이 약해졌는데 예. 신묘대운이 되면 신금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쌍병으로 어두워지고 예. 그렇죠? 예. 지지로는 묘에 여기가 묘가 붙잖아요. 그럼 해수가 잘 와요. 예. 더 잘 와요. 그래서 지지는 인사이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 근데 정축년이 되잖아요. 예. 67세 그러면 병정 갈등을 해요. 음. 쌍병을 얻고 병정 갈등을 한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는데 예. 거기다가 정축이잖아요. 예. 그럼 축이면은 저 유금에다가 축을 갖다 붙여보시면 사화가 잘 오죠. 예. 그래서 지지로는 인지사회를 일으켜요. 음.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지지로는 인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그게 몇 살이다? 67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요. 한 가지 길로 곱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7세니까 학생이잖아요. 예. 문과, 이과, 예. 심지어는 예체능까지 소질을 보여요. 그런데 결실은 약해요. 예.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신금에서 예. 병화를 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 병신합수가 생겨요. 예.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화는 예. 제가 문과라고 할게요. 예. 그다음에 수는 이과. 예. 그다음에 금 있죠. 예. 금은 예체능이라고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하나에서 인성이잖아요. 인성이라는 것은 내 배움도 되고 그렇잖아요. 인성 하나에서 이게 다 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두 개잖아요, 저기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문과, 이과, 심지어는 예체능까지 소질을 보여요. 그게 문제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예. 수는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수생목을.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키울 대상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를 할지 갈피 잡기가 어려워요. 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17세 한참 공부할 운에 예. 공부하고 성취도가 낮다고 그랬죠. 예. 대학도 하나로 일관되기 어렵고 예. 전공도 하나로 일관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공부만 잘한다고 전부 인생이 아름다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성찰이 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